마이는 부엌을 나와 풍의 소리가 들리자 서둘러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미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뒤 집에 도착했다. 현관 앞에 비치는 불빛이 그의 키 큰 모습을 비추고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시계를 풀고 지갑을 꺼내 매일처럼 마이에게 10만 동을 건넸다. 마이는 그 돈을 받으며 잠시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의 일상이었다. 미는 성공한 CEO로 월급이 수백만 동에 달했지만 그가 마이에게 매일 주는 돈은 단 10만 동에 불과했다. 그 돈으로 가족의 모든 지출을 처리해야 했다. 매일의 식사, 아이의 학비, 그 외 작은 비용들까지 모두 그 작은 금액으로 해결해야 했다. 처음에 마이는 민이 일시적으로 절약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자 점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다. 민과 결혼하기 전 마이의 삶은 그다지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그녀는 유치원 교사였고 그 일을 사랑했다. 그러나 결혼 후 민은 그녀에게 집에 있어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라고 말했다. 나는 가족을 다 책임질 수 있다. 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면 된다. 민의 말에 마이는 그의 진심을 믿었지만 이제 매일의 지출 압박에 직면하면서 자신이 남편을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매일 아침 민은 일찍 집을 나가고 마이는 하루를 시작하며 한정된 돈으로 지출을 어떻게 맞출지 계산해야 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하나하나 물건을 고르고 아이를 위한 우유를 살 돈을 아끼기 위해 채소를 덜 사기도 했다. 때때로 마이는 자신의 작은 소망들, 예를 들어 새 옷이나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매일 식탁 앞에서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마이는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왜 나에게 매일 10만 동만 주는 걸까? 나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이 마이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말로 꺼낼 용기가 없었다. 마이는 민이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고 자신이 탐욕스러운 여성으로 비춰질까봐 걱정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어느 날 마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왜 나에게 더 많이 주지 않아? 이 돈으로는 어떻게든 살아가기도 벅차요. 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계산했다. 그 돈이면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낭비할 필요 없다. 민의 말에 마이는 더 답답해졌다. 낭비? 나는 아이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고 싶고 아이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낭비인가요? 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서 가방을 챙겨서 작업실로 들어갔다. 마이는 혼자 남아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마이는 조용히 부엌에 앉아 결제하지 않은 청구서를 보며 자신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에게 인생을 맡겼는지 고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약할 방법을 찾으려 했고 집에서 부업을 하여 추가 수입을 얻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민이 언제나 변함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점점 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커져만 갔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마이는 다양한 조언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그녀에게 참으라고 했고 남편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민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만약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녀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슬퍼도 그녀는 항상 두 자녀와 가족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헝은 아내에게 한 번도 털어놓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이에게 10만 원권을 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다. 험은 마음속으로 마이가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더 큰 계획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았고 그가 받고 있는 압박에 대해 그녀가 아는 건 더더욱 원치 않았습니다. 민 씨는 밤에 사무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서류를 보며 가족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 그는 심각한 심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는 이를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마이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든 돈을 저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은 자신의 침묵과 행동이 마이를 자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나누지 않는 태도와 차가움이 마이가 집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이는 아들의 찢어진 셔츠를 수선하고 있을 때 민이 책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갑자기 보았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멈췄다. 그녀는 그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를 어떻게 더 가까이 끌어당겨야 할지도 몰랐다. 겉보기에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지만 둘 다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는 계속 노력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민 씨는 정말로 그녀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들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보는 걸까요? 그런 질문들이 마이의 마음 속에서 맴돌았고 그녀는 평화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험은 사무실에 앉아 테이블 위에 가족 사진을 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눈에서는 약간 피곤함이 느껴진다. 마이, 넌 이해하지 못할 거 알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너와 아이들을 위한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그 사진을 서랍에 넣은 뒤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품고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곧 비밀이 되어 마이가 전에 없던 강렬한 감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와 민의 삶은 매일 끊임없이 갈등을 빚으며 이어졌습니다. 민 씨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하러 가서 많은 수입을 가져오지만 아내에게 주는 돈은 가족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확히 10만 달러뿐입니다. 마이는 그 적은 돈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점점 더 불만과 우울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분명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마이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사무실에 앉아 숫자가 가득 적힌 종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년 전에 세운 재정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가족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의 가족에게 좋은 미래를 보장해줄 계획이라고 믿는 것,
민은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흉통이 2년 이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검진을 위해 여러 번 병원에 갔지만 결과는 항상 그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현재 업무 강도와 압박감으로는 언제든지 뇌졸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은 아니나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마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알게 되면 그녀가 너무 걱정해서 견딜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민 씨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저축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는 매달 자신의 수입 거의 전부를 따로 모아 거기에 예금합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소량만을 간직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없더라도 이러한 저축이 마이와 그녀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침묵과 행동이 마이를 외롭고 버림받은 기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이는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민이 차가운 얼굴로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그녀와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졌다. 때때로 마이는 결혼 초기를 떠올린다. 민이 젊고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언제나 마이에게 달콤한 말과 배려심 있는 몸짓을 해주던 시절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치운 후 마이는 헝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고,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는 단순한 질문만 할 수 있었습니다. 헝, 당신은 나와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민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약간 놀랐다. 그는 마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마이,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무엇보다 사랑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데는 서툴러.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가족을 위한 거야. 민의 말은 마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 못했다. 그녀는 당신이 나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왜 내가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끼게 하세요? 왜 나와 공유할 수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민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다. 그는 마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이해하길 바랐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민은 옅은 노란빛 아래 조용히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침묵이 마이를 자신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사이 마이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의 말은 그녀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일방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민을 사랑하지만 그의 차갑고 거리감이 그녀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마이는 계속 견뎌내야 할지 고민하며 많은 밤을 깨어 있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민이 집을 나설 때 마이는 아이들 돌보기부터 비용 계산까지 일상생활에 뛰어든다. 그녀는 가족을 하나로 모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내 가슴은 언제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민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시키려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마이는 헝의 사무실 책장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조심스럽게 포장된 문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고 그 안에 적힌 글과에 놀랐다. 그것은 민 씨가 지난 5년간 얼마나 돈을 저축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낸 세부적인 재정 계획입니다. 마이는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진 큰 숫자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민 씨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어? 마이는 갈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문서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민에게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가 다른 때처럼 그녀를 피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 문서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고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마이는 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집에 올 때마다 점점 더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그녀는 그가 가슴을 움켜쥐고 몇 초 동안 헐떡이더니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이는 아직 말하지는 않았지만 민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로 인도합니다. 이 진실은 그녀가 한때 자신과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 씨의 특이한 증상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마이는 매일 퇴근 후 남편의 피곤한 모습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몰래 가슴을 껴안고 숨을 헐떡이던 때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눈에 띄던 피곤한 표정. 마이는 여러 번 물어보고 싶었지만 매번 그와 마주할 때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를 강요하면 그가 자신에게서 더 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을 마치고 난 후 민 씨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청소를 마치고 그와 마주 앉아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헝,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나한테 전하고 싶은 게 있어. 민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혼란으로 번쩍였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좀 스트레스가 많았을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메이그.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의 말은 마이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이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가 회피하는 걸 보고 그녀는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헝, 나는 당신의 아내야. 문제가 있으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홀로 남겨지고 싶지 않아. 마이가 말했다. 민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눈은 거실에서 나오는 빛에 반짝였다. 마침내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손을 테이블에 얹었지만 여전히 마이를 보지 않았다. 마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만 내가 걱정하길 바라지 않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너와 아이들을 위한 거야. 민의 모호한 대답은 마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직접 물어보고 싶었고 그의 지나치게 검소하고 인색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피곤한 눈을 보자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말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여기 있고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깊은 마음 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원히 비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이에게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버텨낸다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는 시간이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닐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어느 가을 아침, 민 씨는 평소처럼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이는 당황하여 달려가서 남편을 부축하고 큰아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헝, 뭐가 문제야? 날 놀라게 하지 마. 마이는 떨면서 그를 안정시키려고 애썼다. 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살짝 고개를 저었고 그의 손은 마이의 손을 꽉 잡고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했지만 말을 다 할 수 없었다. 마이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그녀의 마음은 극심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저와 아이들을 떠나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 씨는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마이는 복도에 앉아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이 그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때와 그가 항상 숨기려고 애쓰던 피곤한 표정을 생각했다.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마이는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기분에 의아해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영웅의 아내이다. 그가 묻자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남편은 급성 심근경색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게는 절대적인 휴식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처음이 아니죠? 의사의 질문에 마이는 깜짝 놀랐다. 처음은 아니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는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마이는 놀라움의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는 2년 전에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치료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는 가족이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이는 죽은 것 같아요. 그녀는 민 씨가 위험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2년 넘게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왜 그가 그것을 그녀에게 숨겼는지, 왜 공유하기보다는 조용히 참는 것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이 의식을 되찾자 분노, 상심, 후회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마이는 울음으로 인해 눈이 빨개진 채로 병실로 들어왔다. 민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뚜렷한 피로감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마이, 미안해. 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는 약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헝, 왜 나한테 숨겼어? 내가 감당 못할 줄 알았어?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돈이나 안정이 아니라 너라는 걸 모르니? 나는 그저 내가 건강하기만 바랄 뿐이야. 나와 아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요.
미는 마이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더 많은 압력을 견뎌야 하는 건 원치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저축하면 내가 없어졌을 때 당신과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이는 어깨를 떨며 눈물을 터뜨렸다. 돈이 당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빈곤이 아니라 당신을 잃는다는 걸 모르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고 눈물 속에는 사과와 후회가 뒤섞였다. 마이는 민이 하는 모든 일이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상처 입혔습니다. 민은 자신의 침묵이 의도치 않게 자신과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 불필요한 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이는 헝을 돌보는 데 집중하기 위해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재정적 압박을 느끼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든 그가 더 이상 걱정하거나 견뎌낼 필요 없이 진심으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전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다 마쳤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몇 년 동안 항상 보호하고자 노력했던 아내의 따뜻함을 느꼈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그를 만족하게 했습니다. 민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마이의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모든 갈등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사라지는 듯합니다. 마이는 더 이상 민을 비난하거나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그를 돌보는 데 모든 시간을 보냈고 그와 함께 남은 삶의 모든 순간을 즐겼습니다. 미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이는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그는 좋아했던 책을 집어들었지만 더 이상 오랫동안 읽을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언제나 평화가 흘러나왔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어느 날 아침, 마이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민이 갑자기 그녀를 불렀습니다. 마이, 이리 와서 잠깐 내 옆에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은 예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마이는 앞치마로 손을 닦고 남편 옆에 앉아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몇 년 동안 당신을 너무 많이 다치게 했다는 걸 알아요. 저는 항상 제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 침묵이 당신을 더 외롭게 느끼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이는 헝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헝,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나에게 더 일찍 말했더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마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유감일 뿐입니다. 미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압박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까봐 두려웠고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싶었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심호흡을 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마이, 책상 서랍에 공책이 있어. 내가 너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전부야. 앞으로 내가 재정에 대해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
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책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랫동안 사랑해온 남편 민이다. 때로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그에게 매일을 헤쳐나갈 힘을 주듯 민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다음 날, 마이는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의 교육부터 가계비까지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생각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이는 민을 정원으로 데려가 큰 나무 아래에 앉혔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땅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아이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은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보였다. 마이, 너와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행운이야.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말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나도 널 만나서 행운이야. 넌 나에게 가족을, 충만한 삶을 주었어. 우리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민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마이, 내가 슬퍼하는 걸 바라지 않아. 내가 없어져도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내 대신 아이들을 돌봐줘. 그리고 뭐 필요하면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주저합니다. 형님. 그들이 도와줄 겁니다. 마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을 껴안으며 그의 약한 호흡을 느꼈다. 민아, 내가 너를 위해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삶을 살겠다고 약속할게. 시간이 흐르면서 민 씨의 건강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가슴 통증이 더 자주 발생하여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마이는 항상 그의 옆에 있어서 모든 사소한 일에도 그를 돌봐줍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이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책임이 될 뿐만 아니라 헝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침대 옆에서 책을 읽던 민은 마지막 소원을 전한 마이 안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마이는 재빨리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민은 말했다. 가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게. 민은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마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내가 죽은 뒤에도 당신은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쁨을 찾으세요. 슬픈 추억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마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 약속해.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그날 밤, 민 씨는 잠자리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이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평생 사랑했던 남편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을 붙잡고 싶어 하는 듯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민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그녀와 아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마이는 민의 책상을 청소하던 중 민이 언급한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저축한 막대한 돈 외에도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과, 감사, 조언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강하게 살아야 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아이들을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마이는 편지를 움켜쥐었고 그녀의 눈물이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내면에서 이상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비록 민이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민의 사랑이 항상 그녀와 함께할 테니까요. 민이 떠난 후 마이와 그녀의 아이들의 삶은 어두운 커튼으로 가려졌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마이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민이 늘 앉던 안락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아팠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그녀는 자식들뿐만 아니라 헝과의 약속을 위해서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강해지라고, 그를 위해 가족을 돌보라고, 그가 남긴 가치들을 보존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마이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가족 내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은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민이 책에 남겨둔 저축액은 엄청난 액수였고 마이와 그녀의 아이들이 수년간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그것만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결혼 후 끝내지 못했던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직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마이는 곧 어린이 교육센터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이는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녀는 바쁘지만 항상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아버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이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이는 헝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서랍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이가 상자를 열었더니 안에는 가족 사진, 노트, 그리고 민이 남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여는 순간 손이 떨렸다. 편지에서 민은 사랑하는 마이,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과 감사를 느끼셨으면 좋겠다. 라고 썼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완벽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과 공유하지 않았고, 당신을 외롭게 느끼게 하지 않았지만 매일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아, 우리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봐. 내가 저축하는 돈은 단순한 재정 계획이 아니라 비록 어색하고 혼란스럽더라도 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이, 나는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한때 잊었던 꿈을 추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믿습니다. 대신 저를 사랑해주세요. 아이들아,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기억하세요. 나는 항상 여기 있어. 멀리서도 너를 지켜봐. 영원히 사랑해, 헝. 마이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과 그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보여준 묵묵한 희생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이는 민이 자신의 인생에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너무 짧았다. 그 편지는 단지 작별 인사만이 아니라 그녀에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격려의 메시지였다. 그 결심을 다짐하며 마이는 민이 남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돈을 가족을 돕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마이는 흥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여보, 당신은 항상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길 원했죠. 이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그것을 할 거예요. 장학금 기금은 곧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은 가족들이 보낸 감사 편지,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의 미소는 마이에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이 이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의 아이들도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사랑과 가치관을 이해합니다. 큰아들은 종종 어머니를 위해 자선 활동을 하고 작은 딸은 항상 학교 가방에 가족 사진을 넣어두고 다닙니다. 이는 아버지와 늘 가까이 지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어느 날 장학재단에서 우수학생 시상식을 열었을 때 무대에 서서 관객을 내려다보니 아이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고 부모들도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 마이는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오늘 저는 여기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사랑과 유산과 함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항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하는 침묵의 행동을 통해서도 희생이 이루어집니다. 행사가 끝나자 마이는 무대 구석에 놓인 민의 사진 앞에 조용히 섰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민, 알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어. 나는 계속 너를 대신할 거야, 마이. 이 사랑을 퍼뜨려서 내가 항상 내 삶과 모든 사람 속에 존재하도록 할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는 계속해서 살았고, 사랑을 나누었고, 기여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삶의 작은 것들을 통해 민의 존재를 느낀다. 아이들의 미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그녀가 돌보는 아이들의 감사 편지. 그녀는 민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의 사랑이 항상 그녀가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인도의 빛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